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GPU 황제 엔비디아의 실망스러운 RTX 40 시리즈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행사를 통해서 RTX 40 시리즈, 에이다 러브레이스 GPU를 공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RTX 40 시리즈는 지난 2020년 9월에 암페어 GPU인 RTX 30 시리즈 공개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암페어의 경우는 삼성 8나노에서 만들었지만 이번 RTX 40 시리즈는 TSMC 5나노의 변형 노드로 4나노에 가깝다는 M4 노드로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이번 RTX 40 시리즈는 핵심만 요약하면 전작 암페어 대비 2.7배인 최대 760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18,000개의 쿠다 코어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연산 성능은 90테라 플러스로 전세대 제품 대비 최대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RTX 40 시리즈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번 GTC 행사를 보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AMD의 본격적인 추격을 허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RTX 40 시리즈가 지나치게 비싼 이유는 이 삼성에서 TSMC로 파운드리를 갈아타게 하면서 최근 웨이퍼 생산 가격을 지나치게 올린 TSMC의 가격을 엔비디아가 수용한 결과이자 그간 AMD의 독특한 칩 제작 방식인 MCM, 멀티칩 모듈 방식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엔비디아의 결정, 완고함 등이 작용한 결과로 봅니다. CPU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해온 AMD가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공개된 가장 상위 제품인 RTX 4090의 경우는 $1,600, 다음 제품인 차상위 제품이죠. RTX 4080은 $1,200 가량에 육박했습니다. 이 차상위 모델의 경우는 암페어와 비교하면 $500 이상 비쌉니다. 최근 달러 강세를 생각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더 클 것입니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질문을 받자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 12인치 웨이퍼는 비싸다. 칩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12인치 웨이퍼가 비싸졌다고 하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RTX 40 시리즈는 TSMC의 M4 노드에서 만듭니다. 삼성 8나노보다 비싼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TSMC는 지난 2년 새 웨이퍼 제작 가격을 지나치게 올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팹리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격 상승을 통보했고 엔비디아의 경우는 TSMC와 삼성을 왔다 갔다 한 과거의 처신 때문에 애플처럼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TSMC 12나노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엔비디아가 삼성의 8나노로 왔고 이번에 TSMC 5나노로 다시 리턴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TSMC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외신에서는 엔비디아가 TSMC 5나노 공정을 잡기 위해서 거액의 예치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조 원의 돈을 TSMC의 선지급금 형태로 지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제품 가격 상승에 틀림없이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이 사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칩의 제작 방식인데요. 이번에 공개한 RTX 40 시리즈 모델의 칩, 다이 크기는 600제곱밀리미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칩 안에 그래픽 처리 클러스터, 메모리,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캐시 메모리, 각종 잡동사니 등 모든 것을 우겨놓고 값비싼 M4 노드로 만든 것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AMD를 보겠습니다. AMD의 RX 7800 GPU 제작 방식은 MCM인데요. 칩 하나로 모든 구성을 조합한 단일 칩 구조, 이번에 엔비디아가 만든 방식이죠. 모노리식이 아니라 칩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드는 멀티칩 모듈입니다. 특히 RX 7800 GPU 같은 경우는 5나노와 6나노로 나눠서 다이를 만들어 합치는 구조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5나노로 만드는 그래픽 컴퓨팅 다이는 TSMC 5나노로 갔고 멀티캐시 다이는 6나노에서 만들었습니다. 제작 방식이 6나노가 훨씬 더 저렴하죠. 제작 단가가. 이렇게 만들면 제작 가격이 확실히 싸지게 됩니다. 이 사실 GPU의 가격 거품은 유독 대단했는데요. 바로 채굴용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품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이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이제는 이 거품이 꺼지고 있는데 젠슨항은 무어의 법칙이 죽었다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AMD는 이미 MCM 기반의 라이젠 프로세서 덕분에 절대 강자 인텔이 주도하던 CPU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세를 몰아서 AMD가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를 몰아붙일 수 있을지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팹리스들은 첨단 노드 적용과 제작 가격의 급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값비싼 최첨단 노드 적용을 통해서 제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히 높아진 제작 가격을 낮출 묘안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해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소홀히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락하는 것이 반도체 시장입니다. 인텔이 지금 그런 궤도를 따라 현재의 위상까지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서 인텔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 파운드리 관점에서 보면 이 삼성의 분발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삼성의 장점은 저렴한 수주 가격 대비 가성비 높은 공정인데요. 그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확보 경쟁에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암페어 GPU의 파트너로서 삼성 팔라노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게 주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버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TSMC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 팹리스로서는 첨단 노드 적용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이 TSMC 대안으로서 삼성이 고객을 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일 수 있지만 아직 파운드리에서만큼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숱한 수율 논란이 삼성의 현재 위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부족한 점을 메우고 레퍼런스를 착실히 쌓아갈 수 있어야 삼성 파운드리의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